달달거린다. 빨리 간다. 예. 뒤에 있는 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옆에서 같이 하던 얘기 들으셨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제일 많이 궁금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젊으신데 바로 건축주 반열에 드시면서 직접 지금 공사까지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답답하면 본인이 직접 외줄도 타신다고 들으셨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신축이란 그거를 접하시게 된 거예요? 젊으신 분이.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축이라는 거를 막연히 처음 이제 겪어보시거나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뭐 선택받은 어떤 사람들만 한다든가 뭐 대단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에 와서 제가 지금의 건축 과정이나 그런 주변의 건축 사례들을 봤을 때 뭐 사실은 투자의 영역에서 생각을 하면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뭐 남이 지어진 걸 사서 뭐 임대를 맞추고 매각을 하고 엑시트를 하고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한 단계 가공을 내가 더 거쳐서 토지를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남이 설계를 해놓은 거를 그대로 공사만 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기시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누구든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대단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생략하겠지만은 제가 살아온 환경이나 제 어떤 성향이 남들이 해보지 않은 거, 좀 새로운 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좀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재미를 좀 추구하는 성격이 이런 신축 디벨롭과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축하면 10년 늙는다고 하는데 직접 현장에서 뛰어보셨으니까 얼마나 늙으셨어요? 심적으로? 저는 한 30년 늙은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얼굴이 좀 노안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얼굴이 늙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심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왜요? 돈 때문에? 아니면 민원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축이라는 게 흔한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딘가에 내가 궁금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 어디 가서 물어본다든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결정에 확신이 없을 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그 신축 과정이 굉장히 좀 외롭고 좀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에서 많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 좀 더 갈증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서울 경기 쪽이나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도 있고 이런 선배분들이나 이런 연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주변의 신축 사례들을 함께 스터디를 하시면서 남이 이미 그 개척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공사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다음에 이제 강의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 연습 좀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디 나서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경험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런 게 흔치 않은 경험인데, 이 신축을 하다 보면은 디벨롭을 하다 보면은 기싸움을 할 때가 많을 겁니다. 첫 단계에서는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뭐 부동산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땅을 알아보러 가면 막 쭈뼛쭈뼛하면서 부동산 문을 열고 가면 매물도 안 보여준다. 네. 그래서 어떤 강사님께서는 문을 빵 차고 들어가.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많은 것처럼 나 당장 계약할 수 있고 내가 그럴 능력이 된다 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좋은 물건, 숨겨왔던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시공사를 계약하는 단계, 설계를 하는 단계, 어떤 단계에서든 뭐 기죽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계속 혼자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몇 평짜리에 몇 층짜리 올리시는 거죠? 저희가 토지 면적이 61평으로 지금 공사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부산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단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건폐율 80%를 적용을 받습니다. 네네. 그러면 건평 6848평에 용적률이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 예, 저는 손해 보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왕 신축을 하기로 한 거, 어. 제가 비록 돈도 없고 찢어지는 환경이지만 이 토지가 내 한 몸 불사르더라도 이 토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극한의 설계를 했고요. 극한의 설계. 예, 그래서 극한의 설계란 무엇인가요? 극한의 설계라는 거는 남들이 하지 말라는 설계입니다. 아. 네, 남들이 하지 이미 해본 선배님들이 이거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도 공사가 안 된다. 아. 뭐 이게 그 토지를 구입하실 때도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 일반 중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건폐율, 용적률 뭐 그 정도만 가지고 이 땅에 뭐 몇 층, 뭐 몇 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익 계산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도면상으로 가능한 치수와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다른 겁니다. 아. 그 좁은 땅 안에서 용적률에 욕심이 나서 그 공사를 그 설계를 극한까지 뽑아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럼 그 극한의 설계를 하고 나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앞으로 공정이 얼마나 남은 거죠? 제가 처음 이 신축 계획을 잡기 시작한 게 21년 여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1년 여름에 신축 계획을 설립을 하고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예, 법인을 설립하고 허가를 받고 이제 신축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존 건물 철거하고 그 과정까지가 제 경우는 한 1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땅에서 무리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 그 허가나 심의 과정 중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예. 이 계획에 수정 보완할 점들을 이제 관청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그런 허가 조건들을 맞추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그 허가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공사도 보통 저희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물들을 짓는 데는 그 러프하게는 층당 한 달 정도에 플러스 한두 달 정도를 공기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긴데 업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실제 착공은 22년 10월 달에 이루어졌고 22년 10월에 시작해서 지금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4개월. 시점인데 이제 마감 준공을 한 달 보름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마감 작업 중입니다. 그 항상 이게 그 공기나 어떤 비용은 그 예기치 않은 변수 때문에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애니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자금이나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 사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예기치 않은 민원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외부 상황들 때문에 많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여유에 항상 여유분도 좀 가지고 있고 여유분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마음의 여유는 곧 돈에서 나옵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의 여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 돈이 없으면 원래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들도 움츠러들기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 계획은 항상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30대 초반 나이 보통은 이제 뭐 입사해서 한 1년 지나거나 막 사회생활 시작할 때인데 지금 건물을 지으시고 좀 있으면 건축주가 되시고 건물주가 되시는데 아까 애님한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좀 더 일찍 자기의 꿈을 갖고 신축이라는 걸 시작을 하면은 좀 더 건물주가 일찍 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같은 또래 분들한테 친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듯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물주에 빨리 다다르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실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분이시니까 한번 좋은 아니면 뭐 그런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건물을 지으면서 느꼈을 때 건축주,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 정도 자질 정리됐어요 지금 벌써? 자질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부류는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뭘 하셔도 됩니다. 이미 지어진 걸 사셔도 되고 그냥 집때 뭐 시공사에 돈 좀 더 주면서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어쨌든 여유로운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패할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돈이 많으신 분들. 그렇다 한도 끝도 없이 돈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돈이 있으면 일단은 괜찮다. 디벨롭에 있어서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유리한 것을 사십니다. 네. 돈이 없으신 분들, 두 번째는 어떻게 자기가 뛰어나신 분들, 공부를 많이 하고 필드에서 많이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 애닝님도 마찬가지시고 이렇게 좀 디엔드님 같은 분 직접 몸으로 떼어서 공부해가지고 전기 외벽도 타시고 샤시에 저는 조명까지 직접 다 하신다고.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유형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주변에 그러니까 제 또래 이제 30대 초반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1억 천금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희 나이 때 저보다 좀 어리거나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그런 분들은 당장의 눈앞에 어떤 수익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뭐 그 크게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뭐 자금적인 뭐 그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뭐 건축업에 종사하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세무 회계 뭐 법률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할 일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잘 케어해 놓으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좋은 커뮤니티가 있다면은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거고 그래서 언젠가 일생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서 주변에 좀 많이 투자도 하시고 이게 친구라는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10년 뭐 한 10년 안 보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뭐 돈 빌려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 투자 좀 해라 뭐 도와달라 이런 말 할 수도 없는 거고 미리 여유가 있을 때 뭐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영리하고 똘똘한데 뭐 당장 상황이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돈을 좀 벌고 있을 때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저한테 물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많은 재정적 지원 뭐 하다못해 밥 한 끼를 사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주변 사람의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서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보단 친구 지인 찬스도 좋다. 사실은 그 인적인 레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은행은 정해진 사업 계획을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선에서 자금을 빌려주면 뭐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뭐 친구 관계가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쉽게 권해드리진 않지만 뭐 내가 디벨롭을 하겠다, 내가 건물주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남들과 다른 어떤 비상한 방법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60평 대지 올리면서 처음에 에쿼티 대략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 에쿼티를 한 20% 정도 잡는데 지금 부동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 저처럼 이제 에쿼티가 부족한 상황에서 PF 대출이나 그 기성고 자금 대출을 받기가 원활하지는 않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를 요구했고 그 토지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서 에쿼티를 충당을 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 3월 정도 이제 준공 목표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애님 지금 6번째 지금 하고 계시는데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 6월, 7월 정도가 계획이신가요? 저는 준공은 5월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5월? 네, 5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고 목표입니다. 그때까지가. 대단하시네. 이 건물 준공난 지가 작년 말인데 이제 올해 또 5월 하면 6번째 아기가 나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애니님도 젊으신데 더 젊은 지금 디엔드님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확실히 빨리 하는 게 좋구나. 조금 더 빨리 했으면은 지금 더 많은 걸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복리의 마법처럼 그런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빨리 할수록 좋다. 저도 이제 40 중반에 해가지고 지금 50대가 되고 나서 이렇게 신축 스터디나 투어를 다녀보면은 4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건물주 되려고 이제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확실히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빨리 엎어져야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법을 알기 때문에 미리 한번 빨리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역시 문제는 에쿼티가 약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애님도 젊으신데 더 젊은 분이 지금 현장에서 뛰시는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지만은 저는 이제 두 분보다 실력도 낮고 뭐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이런 디벨로퍼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제가 이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신축 투어나 건축주들 모임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세상에 정말 돈 많으신 분도 많고 지식 많으신 분도 많으니까 겸손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앞으로의 5년 10년이 기대되시는 우리 부산 사나이 디엔드님 그리고 당장 내년이 더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더 성장해질지 무서운 동작의 애니님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억지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봤는데요. 이런 자리가 이렇게 토크식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 두 분은 더 어색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색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 좀 많이 마련해보고 애니님 건물은 이제 사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 나중에 또 이제 5월달, 6월달에 준공이 나면은 현장을 또 한번 가서 인터뷰할 거고요. 저도 부산에 한번 내려가서 정말 부산에서 직접 짓고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구경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되게 어색하지만 끝으로 왕가장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왕가장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 어색하죠. 고생했어. 토달달거린다. 한다.